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이란 주제로 개론을 설명할게요. 첫 번째 개념으로 나와 있는 것이 물질대사입니다. 물질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 16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글자를 뽑으라면 무엇이 될까요? 네, 이걸 맞추는 학생은 이 물질대사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인데요. 이 16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글자는 네라는 단어입니다. 화학 반응이 많지만 그 중에서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대사에는 에너지의 출입이 반드시 있습니다. 에너지의 출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반드시 항상 있다는 거죠.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대사는 이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발열 반응 또는 흡열 반응이라는 것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효소가 관여합니다. 효소는 이제 생체 촉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몸 안에서 이제 주로 작용하기도 하고 몸 밖에서 작용하기도 하는데 주로 생체 촉매라고 부르는 이 효소가 관여합니다.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 물질대사의 종류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화작용 그리고 동화작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화작용은 이제 이가 그 달을 이라는 거예요. 즉 이게 큰 하나의 분자가 있었는데 다르게 두 개의 작은 분자로 나눠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화작용이라고 말을 하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세포호흡. 세포호흡이라는 것은 호흡이라고 생각해서 뭐 숨을 들이쉬고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세포가 호흡, 즉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놓는 것, 얘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음식물의 소화 또는 물질의 분해, 이런 것들이 이화작용에 속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에너지를 내놓는, 발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내놓는 반응이라서 발열 반응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화작용은 동이 이제 같을 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같은 하나의 덩어리로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작은 분자가 이제 큰 분자로 바뀌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응으로는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은 많이 들어본 용어죠.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광합성은 식물이 이산화탄소랑 물 갖고서 햇빛 받아서 광합성이잖아요. 합성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빛을 갖고 합성한다. 무엇을 합성하죠? 포도당을 합성합니다. 또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얘네들은, 이 반응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흡열 반응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광합성할 때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하는 것처럼 흡열 반응, 즉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런 반응이 동화작용에 주로 속합니다. 발열 반응에 있는 그래프를 주로 보면요, 발열 반응은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죠. 여기는 반응물, 여기는 생성물이에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이만큼, 생성물의 에너지가 이만큼이죠. 요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놓는다. 발열, 내놓는다 라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를 내놓는 거. 물론 이게 완벽한 그래프는 아니에요. 다른 것도 더 추가돼야 되지만 대략적인 걸. 흡열은 반응물이 여기 있고 생성물이 여기 있어요. 항상 이 세로축은 에너지를 말하고 여기는 반응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쪽에 있는 게 반응물, 뒤쪽에 있는 게 생성물이에요. 쌀하고 물하고 이제 합쳐져서 전기 꽂으면 밥이 되잖아요. 쌀, 물, 밥. 전기 코드 꽂으면 집에서 그럴 때 이 앞에 있는 쌀하고 물이 반응물, 뒤에 있는 밥이 생성물이 돼요. 이렇게 되면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졌죠. 반응물의 에너지, 생성물의 에너지, 이만큼 에너지가 들어갔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게 흡열, 위에 게 발열 반응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주로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 에너지 내놓고요. 동화작용은 주로 흡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물질대사 종류를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으로 나눴는데, 물질대사는 아니지만 화학 반응 중에 하나인 연소랑
이제 물질대사를 비교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연소는 딱 나와 있죠. 가장 중요한 한 글자만 다르죠. 연소는 생명체 밖에서 일어납니다. 물질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연소도 화학 반응이고 물질대사도 화학 반응입니다. 주로 그래프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물질대사는 주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단처럼. 그래서 포도당을 연소할 때, 포도당을 세포호흡할 때 둘 다 CO2랑 H2O가 나옵니다. CO2랑 H2O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와요, 둘 다. 그런데 여기는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에너지가 연소니까 확 태워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그런 반응입니다. 둘 다 에너지를 내놓는 반응이죠. 그렇지만 둘 다 에너지를 내놓죠. 근데 여기는 이제 빛에너지나 열 에너지를 내놓고 여기는 이제 ATP라는 에너지로 내놓는데 둘 다 에너지를 내놓는 거지만 왼쪽에 있는 연소는 여기는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연소는 물질대사가 아니고 이 오른쪽에 있는 세포호흡은 물질대사에 속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이런 물질대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효소입니다. 효소.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은 그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할 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효소입니다. 효소는 구성 성분이 이제 지금 나와 있지만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열에 약합니다. 온도에도 약하고 또는 pH에 의해서도 구조가 바뀌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효소의 특성을 잠깐 본다면 효소의 특성은 반응을 빠르게 하는 거죠. 아까 연소를 생각해 보신다면요. 연소는 굉장히 한 400도씨 이상에서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세포호흡 같은 거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니까 36.5도에서 일어나죠. 근데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세포호흡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얘를 온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온도를 높여주려면 우리 몸이 손상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지 않고 이 온도에서 반응을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효소가 필요한 거죠. 효소가 있어야지만 반응이 진행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것. 효소는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소가 무엇일까 이제 감이 잘 안 오시면 이렇게 효소는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소는 쓰고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기질특이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질특이성. 기질특이성이라는 것은 이제 뭔지 얘기를 한다면 기질특이성이라는 것은 효소와 기질 복합체를 형성해서 이제 작동하는 것을 기질특이성이라고 하는데요. 기질특이성에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열쇠와 자물쇠로 설명을 합니다. 구조가 맞아 떨어져야지만 이제 자물쇠가 열리는 것처럼 열쇠 자물쇠처럼 구조가 맞아 떨어져야지만 효소하고 기질이 이제 작동을 한다라는 것을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녹말을 분해할 때는 아밀레이즈가 작용을 하고 단백질을 분해할 때는 이제 펩신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효소가 이제 기질에 따라서 바뀐다는 걸 말을 하고 있는데요. 뭐 때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1번 효소가 있고 2번 효소가 있을 때 1번의 여기에 활성 부위에 있는 구조는 이렇게 네모났고 2번에 있는 효소의 여기 활성 부위에는 이렇게 세모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 기질이나 올 수 있지 않고요. 만약에 이렇게 뭐 얘는 네모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가만 작동을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세모났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만 올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효소에 맞는 기질만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모가 여기로 온다고 해도 이 1번은 이 세모를 이게 세모한테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작동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질 특이성. 그러니까 자기의 구조에 맞는 기질에만 작용을 한다라는 뜻에서 기질 특이성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렇게 딱 반응을 해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효소 기질 복합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을 해서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반응을 일으킬 때 효소가 주로 하는 역할은 뭐 하냐면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줍니다.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가 뭐냐라고 말을 한다면 활성화 에너지는 이제 에너지 장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화학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말을 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효소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발열 반응에서 우리가 반응물이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생성물이었는데요. 이 반응물에서 이 생성물로 될 때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걸 거쳐서 에너지 장벽을 거쳐서 이렇게 생성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많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적어도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 장벽, 이 산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 에너지 장벽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말을 합니다.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렇게 썼는데요. 이 활성화 에너지. 근데 이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주는 거, 이걸 이렇게 낮춰주는 거, 이걸 누가 하냐면은 바로 효소가 합니다. 이거를 낮춰주는 역할을 효소가 합니다. 그래서 효소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효소가 하는 역할 중에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효소의 특성이 있습니다. 반응을 빠르게 한다, 반응 속도를 높인다는 거죠. 재사용할 수 있다, 기질 특이성이 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 낮추는 4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효소는 물질대사가 일어날 때 꼭 필요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효소와 생명현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효소와 생명현상에서 보면은 이제 소화효소의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영양소를 소화시키는 소화효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체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만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만약 체했어요. 그럼 뭘 드시죠? 소화제를 드시죠. 이 소화제가 뭐로 이루어졌을까요? 당연히 소화효소로 이루어진 거예요. 생명체한테 있던 소화효소들을 이제 분리해갖고 이제 소화제로 만든 거죠. 그래서 소화제 먹으면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 것은 그 안에 소화효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이제 혈액이 여러분이 상처 났을 때 이제 계속 피를 흘리게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자연스럽게 혈액은 응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혈액의 구성 성분 중에서 혈소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 안에 이제 혈액을 응고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이 이제 기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또는 우리 몸에서 있는 구성 성분을 이제 뼈나 근육 같은 것을 합성할 때도 효소가 작동을 합니다. 또는 간에서 이제 암모니아, 이제 끝날 때 됐다고, 얘가 빠이빠이 인사한 것 같아요. 간에서, 암모니아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간에서 암모니아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리버에서 일어나죠. 암모니아는 좀 독성이 있기 때문에 독성이 없는 요소로 바뀌는 역할을 하는 게 간에서 합니다. 그래서 간에 해독작용이 있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물질대사의 뜻, 물질대사의 종류, 그리고 물질대사와 연소와의 비교, 그리고 물질대사에 관여하는 효소, 효소의 특징, 효소와 생명현상 이렇게 5가지를 대략 개론으로 배웠습니다. 본 수업에서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실력을 다지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